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4,040억 원의 배당금과 3천억 원대 아파트 분양 수익을 민간 사업자가 챙겼습니다. 이처럼 막대한 이득을 화천대유 자산관리와 관계사에 몰아주는 수익 구조를 설계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배임과 뇌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간 업자에게 개발 이익을 70% 환수한 모범 사례라고 주장했고, 유 전 본부장이 구속되자 유감의 뜻만 나타냈을 뿐 책임론에 대해서는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대장동 특혜 의혹의 가장 윗선에는 어떤 인물이 있고 최종 책임자는 누구일까? 어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번 의혹이 민주당의 큰 짐이 되고 있다고 했고,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성과임을 또 말했는데요. 정혜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모두 발언에서부터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저희 민주당에게도 큰 짐이 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걱정 때문에 때로는 밤잠이 오질 않습니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장동 사건은 민주당의 호재라고 답한 것에 대해서도 따졌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이제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이어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자신의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그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환수했다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3일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일한 분이 구속됐는데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답했다고 지적한 겁니다. 전남지사 하시고 뭐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래서 또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유 전 본부장 구속건에 대해선 박용진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날을 세웠습니다. 나중에 기소가 되거나 이 사람이 일을 더 많이 저질렀으면 그 단계에 맞게 따로 뭐 입장 표명을 하시지 않겠냐.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그 책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정치적으로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이재명 지사는 이에 대해 즉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는 이날 토론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일요일 최종 후보를 뽑습니다. JTBC 정혜성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8명도 어젯밤 2차 컷오프 직전 마지막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한 목소리로 대장동 특혜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재명 지사와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무상 상하 관계라며 당시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토론 첫마디부터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한 심판론이 본격 거론됐습니다. 부동산 투기의 마피아 두목 이재명 당신의 가면을 찢어버리겠어. 이재명이 가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입니다. 주도권 토론에서도 후보들은 관련자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등 한 목소리로 대장동 의혹을 비판했습니다. 그 주도한 유동규에 대한 영장을 발부하면서 배임죄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거는 직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것이고 또 결재권자고 또 시장이 모르거나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 사안이기 때문에 또 윤석열 후보와 같이 이 사건의 핵심인 김만배를 같이 만났던 그 박영수 특검이 지금 비리에 완전히 덩어리같이. 이런 가운데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를 윤석열 후보와 손중성 검사와의 관계에 빗대며 화살을 윤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고발 사주와 관련해서 손준성 검사가 구속되면 윤 후보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직무상 상하관계고 결재권자인데. 아니 그거는 제가 그런 걸 시킬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 왼손에 쓰여졌던 임금 왕자 논란은 어제 토론회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왕자 부적 그 문제가 홍콩 외신에도 오늘 보도가 됐어요. 국제적 망신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과 내일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거쳐 모레 본경선에 진출할 4명의 후보를 결정합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어제는 화천대유의 금고지기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자금 담당 임원 김모 이사입니다. 화천대유 설립자금 출처와 개발 수익금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팀장과 직원도 불러서 조사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JTBC 취재를 종합하면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는 83억 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어제 화천대유에서 회계와 자금 집행 등을 담당한 김모 이사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83억 원의 사용처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구속영장에 뇌물로 담긴 5억 원, 그리고 김만배 씨가 지난해 4월을 전후에 인출한 현금의 성격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화천대유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김 씨가 사업 초기, 투자금과 분양 이후 배당금의 흐름을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최근까지 실무를 맡고 있는 A팀장과 그 부하 직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팀장은 대장동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사업자 공모 과정에 모두 관여한 인물입니다. 현재는 분양 등 개발 이후 사업 진행 전반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A팀장 등 실무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윗선 수사에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우선 구속된 유 전 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판단한 만큼 이 과정에 도시개발공사 윗선과 성남시의 관여를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개발본부 업무 내용은 모두 성남시청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 측은 돈을 받거나 설계 조작에 관여한 적이 없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준 적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박지영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해서 잘못된 관행을 주장하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대응하는 팀에서 일했던 한 직원이 말한 내용인데 자사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숨겨왔다는 건데요. 의회 청문회에 나와서도 폭로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규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프랜시스 하우거는 2년간 페이스북에서 일했습니다. 그는 미국 방송사 인터뷰를 자청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해로운 콘텐츠를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Facebook's own research says it is not just that Instagram is dangerous for teenagers, that it harms teenagers. It's that it is distinctly worse than other forms of social media. 청소년 3명 중 1명이 인스타그램에서 몸매 사진을 비교하면서 악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Facebook has realized that if they change the algorithm to be safer, people will spend less time on the site, they'll click on less ads, they'll make less money. 미 상원 청문회에서도 인스타그램의 중독성을 지적했습니다. It's just like cigarettes. Teenagers don't have good self-regulation. They say explicitly, I feel bad when I use Instagram and yet I can't stop. 의원들도 페이스북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Our children are the ones who are victims. And yet, rather than taking responsibility and showing leadership, Mr. Zuckerberg is going sailing. 내부 고발 악재에 시스템 마비까지 겹치며 최근 크게 하락했던 페이스북의 주가는 오늘 2%가량 반등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네, 사흘 연휴가 있었던 이번 주 역시 주 중반이 되면서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2,000명이 안 됐었는데 오늘 또 2,000명 안팎으로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 말부터 또 한글날 연휴여서 방역당국의 또 긴장감 속에 두 번의 연휴의 여파가 어떨지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새로 시작된 백신 예약,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고령층에 대해 실시하는 추가 접종,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에 대한 예약인데요. 오늘도 이어집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이승현 씨는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 접종이 시작된다는 소식에 마음을 좀 놓습니다.
2차 맞아서 좀 이제 마음 기대가 많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환자들도 이제 면회도 잘 안 되고. 코로나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자신도 좀 감염이 되지 않는가 동시에 또 타인으로부터의 예방을 한다는 차원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사실은 많거든요. 하지만 부작용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1차에 많이 아팠고 또 2차는 좀 덜 했는데 다리팔 쑤시는 것 때문에 더 못 맞겠어. 정부는 다시 한번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작용은 두 번째 맞았을 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약한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이상 반응이나 중증 이상 반응을 보고하지 않아서 부스터 접종을 했을 때 비교적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였고, 반면 이스라엘 연구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의 경우 추가 접종을 한 사람은 예방 효과가 11배나 높았습니다. 추가 접종을 맞아도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백신을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주사처럼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 걸로 봅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원래 앓고 있던 병이 있다면 중증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